자, 안녕하세요. 원탑 속도고의 김선생입니다. 자, 수능국어 현대소설, 고전소설, 시점 진술 방식 푸는 방법 2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앞에서는 개념 정리가 됐고요. 이제 7번부터 볼게요. 시점 진술 방식 푸는 방법 1, 대화 중심 이렇게 돼 있죠. 자, 먼저 여기 1번 한번 먼저 볼게요.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에 대한 건데 무조건 이제 소설은 일단은 주인공 아까 얘기했죠. 주인공이랑 반동인물 찾아라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것만 찾아도 주인공이 나면 일단 1인칭이고 사람 이름이면 3인칭이라는 걸 벌써 시점을 금방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인공을 찾게 되면은. 그 다음에 문단별로 사건을 요약하는 거예요. 요약.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서 문단 간의 관계를 바라보시면 되는 것들인데 그 내용을 위해서 주로 진술 방식이 뭐가 쓰여 있는지 어떻게 요약 정리를 하게 되면 체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중심인지 대화 중심인지 심리 중심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것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분 보면 안 돼요. 전체 진술 방식을 묻는 거예요. 전체가 대화로 쓰였다, 사건을 쓰였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 적절하지 않은 거는 어떻게 돼? 각 문단의 진술 방식을 봐줘야 되는데 각 문단에 쓰인 게 골고루 어떻게 돼? 문단마다 찾아주셔야 돼요. 자, 그럼 예문을 하나 선생님 만들었는데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나는 공부를 하라고 성화인 누구를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그럼 이제 이건 말로 대든 거겠죠. 그죠? 말로.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거고. 자, 나를 요약하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나가 아닌 어떻게 돼? 아버지를 혼낸다. 그래서 이제 대화가 있죠. 할아버지가 어떻게 돼? 아버지를 혼내니까 대화로. 자, 나는 방에 들어와서 할아버지가 어떻게 돼? 아버지를 혼내는 너를 생각하고 잘못을 뉘우친다. 이 부분 어떻게 돼? 나의 심리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 나는 아버지께 사과를 한다. 그럼 이것도 대화인데, 이제 결론은 어떻게 돼? 이제 화해를 했으니까 해피엔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시점은 1인칭이다. 나가 등장했으니까. 그 다음에 갈등은 공부로 인한 나와 아버지의 갈등이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 결론 이제 화해했고 주인공이 성공했으니까 희극이 되는 건데요. 자, 일단 진술 방식은 1인칭 주인공이다. 우리가 뽐낼 수 있는 거는 그 다음에 거의 다 어떻게 돼? 대화, 심리, 대화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럼 어떻게 대화 중심과 심리 중심으로 전개가 된다. 왜 이제 중간에 나의 심리가 개입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문단 간의 관계를 봐주시면 정리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역시 8번 이제 푸는 방법 2인데 사건 중심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역시 과정은 똑같아요. 주동 반동 찾고 문단별로 요약하고 그다음에 그 진술 방식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철수는 그녀가 다른 남자 있는 것을 보고 싸웠다. 그럼 일단 주인공이 나가 아니고 철수니까 아 이거는 3인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싸웠다니까 이건 어떻게 돼? 사건 중심으로 가는 거고 오해했다는 친구의 말에 철수가 그녀를 찾아갔지만 그럼 역시 철수가 찾아간 거니까 역시 어떻게 돼? 사건이 되는 거죠. 그녀는 없었다. 그래서 철수가 그녀를 포기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사람이랑 미팅을 했다. 그럼 이것도 역시 사건이 되는 거고. 자, 미팅을 하는데 그녀가 들어와서 실망한 얼굴로 나갔다. 아이고 마. 그죠? 이거 어떻게? 사건이 되는 거죠. 그죠? 보통 이 남녀 간의 사랑 얘기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제 그녀는 다른 남자가 날 좋아한다고 말하고 왔는데 결국 어떻게 오해해서 우리는 헤어지게 되었다. 어머, 이거는 새드 엔딩이 되는 거네요. 그럼 이제 철수의 욕망은 뭐야? 나는 그녀와 잘 되기를 한 건데 오해 때문에 결국 어떻게 헤어지게 됐다. 그럼 욕망이 좌절됐으니까 결론은 비극이 되면서 뭐가 된다? 새드 엔딩이 된다. 그럼 내용은 철수와 그녀의 사랑 이야기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돼? 비극이다. 헤어졌으니까. 욕망이 좌절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진술 방식은 일단은 시점은 전지적 작가죠. 그죠? 철수의 심리가 어떻게 돼? 이제 포기를 마음먹었다.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저기 전지적 작가고 그 다음에 내용이 다 어떻게 돼? 싸웠다, 찾아갔지만 없었다, 미팅을 했다, 또 싸웠다, 또 헤어졌다. 그럼 결국 이런 게 어떻게 돼? 사건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대충 맨날 만나고 두 남녀가 만나고 싸우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건 사건 중심이라는 거죠. 그럼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주동 인물은 누구다? 주동인물은 철수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물이 등장했으니까 3인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단 사건을 정리해 보니까 뭐야? 다 사건 중심이다. 그죠? 인물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이제 진술 방식 여기 어떻게 돼? 이제 사건 중심으로 바꿔주셔야 되네요. 그죠? 못하네요.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돼? 자, 보통 어떻게 돼? 이제 강문단의 진술 방식이 나야 되니까 뭐 대화다, 심리다 이런 것들 찾아주면 되는 거지.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크게 어떻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각 문단의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고 거기 쓰인 진술 방식이 크게 사건 중심인지 심리 중심이 대화 중심인지 근데 아니면 액자식 구성인지 이런 걸 파악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풀리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푸는 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실전 연습. 자, 이제 현대소설인데 여러분 어떻게 돼? 다 아시는 동백꽃이겠죠. 동백꽃.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이제 가에서는 뭐야?
점순이가 나한테 뭐를 주는 거예요? 감자를 주는 거죠. 자, 얘 너만 혼자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다. 자,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를 잘하지 않고 서로 만나도 어떻게 돼? 본척만척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라면 오늘은 갑자기 어떻게 웬일인가? 자, 뭐라고 했어? 갑자기 어떻게? 그럼 때로 하디? 라고 내가 얘기했지. 그랬더니 너 일하기 좋니? 그럼 어떻게 그래? 한여름에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라니. 점순이 나한테 관심 있어서 자꾸 말을 붙이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그래? 그다지 어떻게 돼? 좋지 않죠, 그죠? 이제 잔소리를 들어놓았다가 뭐 쭉 나의 상황을 설명해서 나의 심리가 그럼 일단 나가 등장하면서 나의 심리가 나오니까 얘는 1인칭 주인공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네 집엔 이거 없지. 점수에 감자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아 그냥 주면 되지. 남자 자존심 상하게 어떻게 돼? 이렇게 생색내면서 주니까 뭐라고 이게 생색이는 큰 소리하고 지가 준 것처럼 남이 하면 큰날 테니까 얼른 먹으라면서 어떻게 돼? 너 봄빵장가 맛있단다. 그러니까 내가 열받으니까 어떻게 돼? 나 감자 안 먹어, 니나 먹어 이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화가 나서 점순이가 나한테 계속 어떻게 돼? 뭐 닭싸움 갖고 트집 잡고 시비 걸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아까 방식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강문단의 내용을 어떻게 돼? 정리하시고 자, 점순이가 와서 수작을 거는데 거기에 쓰인 방법은 대화가 쓰였다. 그죠? 그다음에 나의 심리도 들어가 있죠. 그죠? 근데 점순이가 봄감자를 주고 내가 거절했다. 대화가 쓰인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 사건 중심인지 심리적인 대화 중심인지만 파악해도 되는 거니까 나와 점순이의 갈등을 통해 어떻게 돼? 갈등의 대화를 통해 표출됐다. 그럼 선지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사건의 반전이 서술의 시점 이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어머, 시점 이동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액자식 구성이다. 근데 우리는 이 작품은 어떻게 돼? 지금 1인칭 주인공으로 정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시점 변화가 없으니까 잘못된 거고. 비유적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이제 적절한 것은 전체 중에 전체를 봐줘야 되니까 비유적 표현 없으니까, 그죠? 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물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 성격을 제신다. 그럼 정순이는 나한테 관심 있는 적극적인 여자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는 이렇게 좀 무반응한데 어떨 때 둘 다 그 두 인물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성격까지 제시되는 거 맞고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갈등을 드러낸 극적 전개라는 거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극적 전개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사건 중심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보통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발단, 전개, 위기, 설정, 결과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진단 말이에요. 결말에서. 그러니까 이제 급박하게 사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걸 극적 전개에 의존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란 얘기죠. 근데 우리가 극적 전개를 몰라서 틀린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것도 신경 쓰고 가시고 과장된 표현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 이렇게 풀고 가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이런 경우는 적절한 것은 어떻게 돼? 글 전체의 진술 방식을 체크를 하셔라. 대화니까 대화 중심으로 얘기가 전개된다. 갈등이 표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소설을 7점 연습인데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이춘풍전인데요. 이 작품에 이제 여기는 제목이 안 나와 있는데 조선후기 풍자 소설이에요. 이런 경우는. 근데 쉽게 얘기해서 바람둥이 남편 길들이기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줄거리 한번 먼저 읽고 가셔야 돼. 잘 들으세요. 소설에서 줄거리는 굉장히 어떻게 돼? 우리한테 고마운 선물인 거예요. 줄거리를 보면 무슨 얘기인지 다 나오니까 줄거리는 무조건 꼼꼼하게 분석하고 하시고 줄거리를 잘 보면 어떻게 돼? 인물, 사건, 그 다음에 시점까지 다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평양기생 추월이에게 빠져서 그치 가산을 탐증하고 사환 뭐 이제 집사 노릇 아니면 어떻게 마당새 노릇 하는 남편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럼 남편이 이춘풍인데 그죠? 춘풍이가 어떻게 돼? 기생한테 빠져서 집안 재산을 탕진했다는 얘기고 아내가 뭐를 평양감사를 어떻게 돼? 부임하는 김승지를 짜다. 비장이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지금 비서예요, 비서. 비서 차림으로 남장을 한 채 평양에 도착한다. 그러면은 춘풍의 아내가 지금 일을 해결해서 평양에 갔고 추월을 잡아들여서 매를 치고 그다음에 어떻게 춘풍의 돈을 물어내게 했다. 그럼 이제 지금 무슨 얘기야? 정리하면은 자, 이춘풍이가 기생한테 빠져서 돈을 잃은 거를 춘풍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가서 무엇을 일을 해결했고 춘풍이 집으로 돌아오고 아내에게 평양 좋았던 일을 얘기하면서 허세를 부리자 아내가 다시 어떻게 돼? 회계비장, 남장을 하고 어떻게 돼? 춘풍 앞에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얘기를 활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정리될 상황까지도 예측하고 가시면 되는데 자, 이제 고전은 다 전지적 작가가 됐으니까 아시면 되고 여기서 주동인물은 누구야? 춘풍이고 반동인물은 누구다? 추월이다. 그런데 누가 아내가 나타나서 이 반동인물을 처리를 했고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정리하시면은 여기 이제 회계비장이 나타나서 대화를 하는 거죠. 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고 회계비장이 나타나는 춘풍에게 어떻게 저녁 대접을 요구한다. 대화 중심이고. 그랬더니 당연히 어떻게 돼? 이제 아내가 회계비장이니까
춘풍아 내 이놈 네 어미는 네 아내는 어디 가고 나를 어떻게 내외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자 저녁을 차려오라는데 아내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춘풍이 당황했죠. 아내를 찾지만 아내가 없어 당황한다 이 얘기고. 자 이제 자 여기서부터 잘 볼게요. 회계비장이 내다 보니 춘풍이 죽쓰는 모습이 어떻게 우습고도 볼만하다. 누가 우습고 볼만하다는 거예요. 서술자가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게 편자적 논평이 되는 거고요. 그제 어떻게 죽상을 드리거늘 비장이 먹기 싫은 죽을 조금 먹는 채다가 춘풍에게 이제 아내가 일부러 떠보는 거죠. 네가 평양감사 추월의 집에서 사원 심부름꾼으로 있을 때 다 깨진 헌사발에 누룽지에 죽을 벗어 숟가락이 어떻게 돼 없이 뜰 아래 서는데 먹는 일을 생각하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자 이제 이렇게 A로 나왔으니까 이거는 시험에 난다는 거고 자 그제야 춘풍의 아내가 어디서 죽을 먹을 장하여 어떻게 돼 여기저기 얼른 살펴 먹는지라 춘풍의 아내 혼잣말로 이런 고동 볼작심은 누가 하니 볼까 그죠? 이런 행실 저러하니 어디 가서 사람 보일런가 아무튼 속이기 참아 그려 이런 몰작심은 나 혼자 아깝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 맞죠 그죠? 자 속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고동 본 후에 회계비장 벗어놓고 어떻게 돼 옷을 입으면서 웃으면서 이 멍청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 자기 신분이 드러나는 것들인데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자 문제 일단 여기서 접근을 먼저 해볼게요. 판소리 사설의 문투로 문체로 서술하고 있다 이죠. 그럼 판소리 사설 문체는 보통 이제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 게 판소리 대본이 가예요. 가. 그 다음에 가를 어떻게 돼? 그 이제 판소리 대본 그 공연물로 불리는 게 가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돼? 그 소설로 굳어지는 것 자체가 전이 되는 거예요. 전. 그럼 이춘풍 전이니까 얘는 소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일단은 가의 영향을 받아서 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전에는 당연히 어떻게 돼? 판소리의 영향이 있는데 판소리는 보통 말로 읊어야 되니까 운율이 있어요. 보통 그래서 3, 4조, 4, 4조 이걸 운문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운율이 있는 걸 어떻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어체는 입으로 전달하기 유리한데 이제 여기 보시면 선생님 체크해놨죠. 그죠? 이런 고동볼작시험 누가 하니 볼 거. 그럼 글자 수가 일정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다 읽어보면 어떻게 돼? 딱딱 끊어지죠. 그럼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 판소리 사설 문투니까 맞고 그 다음에 주로 대화와 행동 맞죠. 그죠?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희화하는데 서술자 개입. 그럼 희화가 어떻게 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죠? 우습고도 볼만하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아깝도다. 이런 것들이겠죠. 다. 그러니까 이제 개입된 거 맞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는 권위자의 말을 인용해 그럼 A에 근데 그 아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평양에서 추월이한테 어떻게 돼? 바람 피다가 개망신 당하던 거 기억하고 정신 차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5번은 맞겠죠. 인물의 과거 행적을 상기시켜 잘못을 깨우치고 있다. 맞죠? 정신 차려 이 얘기인데 여기서 권위자의 말을 인용한 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죠? 물론 이제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건 맞는데 이 부분 그죠? 권위자의 말을 인용했다.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 항상 뒤에는 맞게 해주고 앞에는 틀리게 한다. 아니면 앞에는 맞게 뒤에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앞뒤를 다 꼼꼼하게 봐주셔야 되는데 일단 답은 4번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시면 되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푸는 방법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먼저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하시고 그죠?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보통 여기선 대화 중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일일이 다 꼼꼼하게 다 읽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먼저 선지를 분석하시고 이 내용들이 곳곳에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우리 좀 많이 틀리는 건 용어 때문에 그런 건데 용어들도 한 번씩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어떻게 현대소설 선지 정리했고 그 다음에 고전소설 정리했으니까 그걸 잘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시점 진술 방식 정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